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왜 자꾸 행복에 대해 다시 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마주한 이 깊은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규모 또 대단한 기술력을 갖춘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행복의 온도는 글쎄요, 그만큼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왜 그게 곧바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이게 사실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그 압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협력보다는 경쟁에 더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끝없는 경쟁 구도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어느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마치 시대의 분위기처럼 우리 곁에 자리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장의 그림자 속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정치학자 양해만 조용호 교수는 그 원인을 바로 이 경제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만성적인 불안감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명히 부유해졌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탱해줄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정 같은 것들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이런 사회적인 부조화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적인 발전과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이 제시한 문화지체라는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문화가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술이나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복의 기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발생하는 사회적인 부조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한쪽을 보면 첨단 기술이나 경제 규모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 또 행복을 느끼는 기준 같은 것들은 그 빠른 변화의 속도를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현상을 잉그라트라는 학자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과거에 그 결핍을 경험했던 기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돈 너머에 있는 자기 표현이라든지 삶의 질 같은 새로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어쩌면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문화가 좀 늦게 따라온다는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를 두고 단순히 욕심이 많다고만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건 불안정한 사회 안전망, 또 녹록지 않은 고용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합리적인 반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이라면 치열한 경쟁은 어쩌면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강한 물질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해법은 어쩌면 개인의 마음가짐,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덕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스스로에게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건넬 때가 되었다고요.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이제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저 마음을 비워라,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식의 개인적인 위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직접 느끼는 그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경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 생존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때, 즉 실질적인 경제 안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뤄낸 이 눈부신 성공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길은 아마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